오늘은 이제 교합에 대해서 지난번 첫 시간에 했고 오늘이 이제 교합 조정 두 번째 시간이고 아마 바이트는 다음에 해야 될 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내용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선생님들 도움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앞에 모형을 이렇게 같이 봐가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합의 대원칙이라고 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뭐였죠? 그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얘기했었고 상호 보호 교합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상호 보호, 서로가 서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 서로와 서로는 부치부와 전치부라 그랬죠. 그래서 부치부가 일을 할 땐 전치부가 쉬고 전치부가 일을 할 땐 부치부가 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쉰다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치아에선 일을 하는 게 치아는 쉬는 거잖아요. 쉰다라는 건 저장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준 게 깡 물었을 때 이제 어금니는 다 닫고 앞니 6전치, 아래 6전치서 12전치는 살짝 이해가 돼 있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라이트 컨택이라고 해서 원래는 안 닿는 건데요. 실제로는 닿죠. 실제로. 왜냐면은 안 닿으면 치아가 조금씩 맹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라이트 컨택이 될 때까지 닿죠. 뭐 보초 같은 거 하고 나서 꼭 안 닿게 해도 상관없어요. 보통 안 닿게 하죠. 라이트 컨택을 제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안 닿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닿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센트릭이라고 해요. 중심 교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씹을 때 그 센트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템포러를 만들 때 이제 교합 조정하는 걸 다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난번에 구치부가 전치부를 보여주는 거였죠. 오늘 이제 상호 보호교합선 전치부가 구치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사실. 이걸 이해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원장님들 맨날 교합 찍어가지고 왜 색깔을 두 가지씩 써가면서 막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저거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나 그만 좀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를 아마 이제 좀 이해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우리가 센트릭이라고 해요. 교합에서 센트릭, 익센트릭이라고 해서 센트릭이 뭐냐면 센터 할 때 그 센터,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에서 씹는다는 거고요. 익센트릭은 센트릭의 이가 붙는 거예요. 영어 이는 이제 벗어난다는 뜻이니까 중심으로 씹을 때를 벗어나서 씹는 거를 익센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바로 이제 전치부가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익센트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렇게 씹을 때 이 수평 성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3차원이 공간은 3차원이고 우리가 평면은 2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익센트릭이라는 건 2차원에서 얘기해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실제 입안에서 씹을 때는 뭐 요거를 교합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서 치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씹히겠죠. 즉 요게 센트릭이라고 하면 익센트릭 우리가 정말 이렇게 씹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약간 궤적을 그리면서 씹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는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따로 섞여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수직 성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이제 수평 성분은 오늘 배우는 거예요. 수평 성분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수평이. 근데 그거를 크게 전방과 측방으로 나눴어요. 고등학교 때 뭐 뉴턴의 그 되게 싫었던 거 있잖아요, 맨날 화살표 막 있으면 화살표 막 분해 갖고 막 이쪽하고 이쪽으로 분해해서 맨날 막 뉴턴을 막 진짜 죽이고 싶었던 거 있죠, 우리 시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평 방향 사실 방향은 여러 가지지만 다 따질 수 없게 어렵고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 보통 앞으로 향하는 전방 성분하고 옆으로 향하는 측방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그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측방 성분 옆으로 갈 때 그래서 익센트릭이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 결국에는 크게 나눠서 앞으로 앞뒤로 전방 유도라고 하는 거 앞으로 밀 때라고 해서 전방이라고 하는 거 유도라는 개념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옆으로 틀 때를 이제 측방이라고 하는 거죠. 옆으로. 그래서 이때는 먼저 측방부터 얘기를 해보면 측방 옆으로 틀 때는 앞니 6개 중에서 전치 6개 중에서 또다시 얘네끼리 역할을 나눠서 견치가 혼자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견치가 혼자서.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했죠. 옆으로 뜯는다는 게 뭐냐고 이제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 옆으로 이렇게 틀 때 이 모델상에서 옆으로 딱 틀어보면 딱 이렇게 송곳니만 딱 걸리면서 나머지 치아들이 다 떼는 게 보일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뜬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옆으로 틀 때는 송곳니만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은 전부 다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왜 송곳니만 일을 하냐면 사실
우리 치아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화적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치아라는 게 어떻게 처음에 디자인이 됐나 생각해보면 치아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자연계 음식을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부셔야 되잖아요. 잘게 부셔야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치아인데 치아의 존재 이유는 위아래로 씹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센트릭이 사실은 치아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센트릭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익센트릭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센트릭을 웬만하면 없애줘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치아는 수직력에 가장 잘 정하게 만들어졌고 수직력에 가장 잘 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긴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를 위에서 때리는 게 가장 수직력에 정을 잘하죠. 이 길이가 짧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짧을수록 약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나무판에 못을 박을 때 못의 길이가 길수록 이 못은 더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아는 긴 사각형의 형태인 거죠.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랑 훨씬 약할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로서 뼈에 깊이 묻혀있는 형태죠. 근데 이렇게 긴 막대기의 경우에 가장 여기를 때릴 때 가장 단단한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얘는 옆으로 때릴 때는 좀 취약하죠. 왜냐면 그때는 지렛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옆으로 때리면 우리가 배웠지만 이쪽에서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는데 이게 똑같이 일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때렸어요. 여기서 되게 센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치아라는 게 이제 긴 막대기니까 얘가 위아래로 씹을 때는 아주 잘 저항해요. 그리고 사실 센트릭만 있으면 치아는 거의 문제 잘 안 생겨요. 치아를 망가뜨리는 대부분의 힘들이 익센트릭이죠. 옆으로. 얘를 옆으로 치게 되면 치아들은 치아를 막 잡아 우리가 이 뽑을 때 포셉으로 막 자꾸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에는 되게 안 좋은 작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센트릭을 피하려고 우리 몸은 설계가 된 거고 그래서 얘를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수평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럼 그걸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조금 전에 있던 이거죠. 나무판에 못을 박았는데 이 못을 옆으로 자꾸 흔들면 안 돼 사실. 근데 흔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흔드는 걸 가장 잘 정확하게 만들어주려면 더 깊이 박아야 되는 거죠. 엄청 깊이 박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환자들 이렇게 파노라마 film 있을 때 잘 보시면 캐나인은 우리 치아들 중에 가장 길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유가 다 그거죠. 얘는 엄청 길게 박아놨고 또 두 번째는 얘를 밀 때 적절한 시점에서 빨리빨리 미끄러지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익센트릭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익센트릭은 좋은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급적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트릭은 꼭 필요한 무브먼트니까 반드시 잘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잘 씹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배구치도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씹는 면적이 넓죠. 근데 익센트릭을 너무 잘 힘을 받게 해주면 문제가 망가져요. 아무리 깊게 박은 못이라 하더라도 자꾸 흔들면 빠지잖아요. 그래서 잘 미끄러지게. 그러니까 익센트릭의 초반에 얘를 탁탁탁탁 힘을 받아주다 적당한 시점에 이렇게 흘려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이렇게 권투선 복싱 선수들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펀치 이렇게 올 때 옆으로 툭툭툭 쳐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옆으로 툭툭툭 쳐내서 미끄러내면 내가 받는 충격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캐나인은 보면 우리 치아에서 가장 동그랗고 곡률이라고 일하는데 가장 동그랗고 이제 교정해보면 알겠지만 교정 브라켓도 막 섞였을 때 캐나인 찾기는 쉬워요. 캐나인은 가장 베이스가 동그래요. 치아가 가장 이렇게 동그라니까. 우리 치아 이걸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틀어지는 그 앞니 곡선에서 붙이고 직선으로 이어지는 부분 사이에 있죠. 딱 코너에. 그리고 얘는 또 모양도 보면 이렇게 빼쪽하죠. 빼쪽하게 서 있어서 되게 미끄러지기 쉬운 거죠. 얘는 씹기 좋은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옆으로 틀 때 보면 애들이 쑥쑥쑥쑥 되게 잘 미끄러지죠. 그러면서 이 힘을 분산하고 흐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건데 코너스톤에 있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뉴턴의 그 힘을 벡터를 생각해 보면 옆으로 이렇게 튼다는 것은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작용하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작용하겠죠. 45도. 앞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작용하겠지만 이 힘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측방이니까. 그랬을 때 똑같은 힘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힘이 여기 캐나인에 견치에 가해지면 얘는 실제적으로 측방으로 작용한 힘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분산되니까 앞하고 옆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똑같은 힘이 여기 7번에만 작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증폭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센 힘이 작용하죠. 똑같이요.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교근의 위치가 있는 거죠. 교근의 위치가 여기 있자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근육이
6번, 7번, 7번, 8번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 가까운 쪽이 힘이 보통 교근에서 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근에서부터 좀 많이 떨어진 쪽으로 있을수록 측방력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인은 앞쪽에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생각보다 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인이 측방 간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열심히 교합 조정할 때 색깔을 두 가지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고 제가 조정할 때 보면 먼저 딱딱 씹어보세요 얘기하잖아요. 그거 딱딱 씹어보세요는 뭘 알려고 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셀렉티브죠. 그래서 위아래로만 씹어보시게 하고 그때 이제 보통 까만색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조정하고 싶은 까만색. 왜냐면 빨간색이 더 잘 찍히니까. 얘들이 센트릭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트릭은 조금 덜 찍히는 거 써도 되니까 까만색을 쓰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갈아보세요 할 때는 색깔을 뒤집어서 쓰잖아요. 빨간색으로 뒤집어서 물고 갈아보세요 하면 썩썩썩 가면 원래 정상적인 교합, 이상적인 교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딱 열어보면 만약에 내가 하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면 딱 열었을 때 하악의 부치부 4번, 5번, 6번, 7번에는 까만색 점들만 쫙 찍혔어야 되고 이 캐나인에는 빨간색 점이 딱 찍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상적인 교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4, 5, 6, 7번에 빨간색이 찍혀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깎아주는 거죠. 쳐주는 거예요. 좀 살짝 알려주면 검은색은 나요. 이해됐죠? 그게 교합 조정이에요. 상하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 확보사운드 상하 조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쉬운데 문제는 이 말이 다 맞으려고 하면 캐나인이 제대로 된 위치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첫째는 딱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돼. 근데 캐나인이 정해진 위치에 있으려면 다른 차들도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정교합이 견체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놨다고 하면 이 이론이 무너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견치가 만약에 너무 많이 견치도가 많이 일어나서 닳아버리면 어때요? 옆에서 딱 버텨줘야 되는 시점에 여기가 많이 닳아버렸다. 그래서 얘가 안 부딪힌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견치가 유도를 해줘. 그래서 이걸 견치 유도라고 해요. 견치가 나머지 애들 유도해 주는 거죠. 혼자서 자기. 그러면은 견치가 많이 달아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겠죠.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앞니가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견치 유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칙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변칙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유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견치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견치 역할을 그 뒤에 있는 치아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 앞에 있는 치아는 이제 2번인데 2번은 모양을 보면 위치를 보면 이렇게 앞으로 향해 있어가지고 얘는 측방 유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측방 유도를 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거의 2번은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금방 망가지겠죠. 흔들리다 빠지죠. 주의해. 중간에 보면 그래서 2번 빠진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견치 유도가 2번에서 일어나는 측방 유도. 근데 대부분 4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견치 많이 달아있거나 부정교합 있으신 분들은 4번에서 견치 유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측방 유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기했듯이 소금치만 되더라도 아까 견치와 같은 조건에서 많이 불리해져 있거든요. 측방 유도를 할 조건에서 불리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크레스 파이프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제가 연자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땅에 박혀있는 막대기를 우리가 자꾸 막 흔들고 치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만약에 견고하다면 이 땅이 만약 약하다면 계속 치거나 흔들면 얘가 흔들리다 빠지겠죠. 땅이 아주 단단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밑둥이가 터져요. 그렇죠. 말뚝을 박아놓고 내가 맨날 복싱 스파트에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결국에는 가장 얘를 붙잡고 있는 치아 밑둥이가 터져나가죠. 그래서 선생님들 다시 한번 잘 떠올려보세요. 크레스 파이프 가장 많은 치아가 몇 번인가요? 4번인가요? 그 다음 5번이죠. 6번, 7번은 확 떨어지죠. 크레스 파이프 있는 사람들 빈도가 확 떨어지고 7번은 거의 잘 못 봤을 거예요. 우리 몸이 되게 생각보다 정교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나 5번이 견치 유도를 대신해주게 되면 가능은 하지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4번, 5번도 금방 빠지고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클래스 5를 하고 나면 견치 유도를 한 번씩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4번, 5번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측방 간섭이 안 되게 해주면 사실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6번이나 7번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할 수 없고 그리고 대부분 얘기했듯이 클래스 5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견치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변추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엄청 많이 조정해야 되니까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되게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그리고 측방 간섭이 너무 심하게 찍히는 점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해서 분산을 좀 시켜주면 낫다. 그래서 타협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3번에 만들어줄 수 있으면 3번에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나머지를 조정해서 그게 안 될 것 같다 하면 너무 많이 깎아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4번으로 가급적이면 몰아주고요. 4번도 안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4번과 5번에 약간 걸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6번이나 7번에는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절대. 얘기했듯이 교근의 위치가 너무 가까워지고 힘의 벡터도 너무 측방압이 세지기 때문에 6, 7번이 버틸 수가 없어요. 6번, 7번은 그냥 무조건 측방 간섭은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템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까지 봐주는 게 훨씬 좋죠. 6번, 7번에는 측방 간섭점이 절대 지키면 안 된다 외우면 되고 4번, 5번은 선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5번 크라운을 내가 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6번 크라운 했다고 치죠. 6번 크라운이나 MO인네가 똑같아요. 6번에 MO인네하고 6번 크라운 했다. 그런데 5번에다 견치 유도를 만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치 유도 형성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푸드 인펙션이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4번에다 몰아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푸드 인펙션 가끔 보면 이가 많이 껴요라고 오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교합 조정해가지고 교합 진료에서 많이 봤을 텐데 엄청 껴하고 엄청 컴플레인 했는데 네 별거 아니에요 하고 제가 조정해주고 한 2주에 와보면 음식 하나도 안 껴도 되게 신기해 이런 환자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치아만 견치는 괜찮은데 4번이나 5번이 혼자서 측방을 받게 되면 우리 치아라는 게 이렇게 나란히 다 붙었을 때 측방 간섭이다라는 건 얘가 씹을 때 사실은 옆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 치아에는 기본 도미노가 있으니까 살짝 흔들리죠. 그럼 옆에 치아는 괜찮은데 얘가 살짝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먹을 때 처음엔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밥을 막 먹을 때 이렇게 흔들리면 그 사이에 조그마한 게 끼어들어가요. 그럼 살짝 벌어지는 상태에서 그럼 더 큰 게 끼어들어가요. 더 큰 게 끼어들어가요. 끝났을 때 막 큰 이만하게 껴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얘 혼자 움직이니까 첫째는 얘의 움직임을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얘 앞쪽으로 좀 분산시켜주고 그게 정 안 되면 얘랑 같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안 끼겠죠. 대신에 이 뒤에 또 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교합 조정해서 푸드 인펙션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견치가 이걸 유도를 해줄 수 있으면 측방 유도를 견치가 해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겨요. 견치 유도가 안 될 경우에는 크레스 파이브가 생기고 그게 보면 푸드 인펙션이 생긴다.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합 조정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견치 쪽으로 몰아준다. 이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그냥 분명히 어느 정도 됐을 거고 그리고 소구치로 몰아줄 때도 가급적이면 5번보다 4번이 좋은 거죠. 그래서 7대3 그러니까 그 측방 유도를 4번이 7, 5번이 3 이렇게 해주게 만든다든가 8대2면 더 좋죠. 9대1은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얘기했듯이 6번 크라운의 경우에는 5번에 만들면 또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교합종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치과들은 보면은 이제 크라운 세팅을 할 때 루틴하게 템셋을 하는 치과들이 많거든요. 다 푸드 인펙션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우리는 풀 세팅을 해버리죠. 템 세팅을 하면 사실은 별로 좋을 건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세멘 제거 해봐서 알지만 템 세멘 제거 잘 안 되잖아요. 눈으로 봐도 막 남아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겠어요.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만큼 시멘트 스페이스 늘어나는 거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번에 원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좋죠. 파이널 세팅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합 조정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왜냐면 하고 났을 때 푸드 인펙션 된다고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치과에서 일을 안 해봐서 그렇겠지만 다른 치과는 가면 하루에도 몇 명씩 우리 정도처럼 한 15년 정도 한 치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물 끝나는 사람들 맨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이래요. 근데 우리 치과는 보면 그런 환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교합 조정을 되게 신경 써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안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면 교합 조정해서 또 잡아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6번, 7번에는 측방 유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측방 유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긴 해요. 예를 들어서 브릿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측방 유도가 어느 정도는 좀 될 수도 있죠. 물론 좋은 건 아니겠죠. 어차피 묶여있어. 또 하나는 덴처일 때예요. 덴처는 어떻게 보면 하나가 그냥 전체가 하나의 치아인 거잖아. 난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 왜 치아는 28개가 따로 있을까?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쫙 있으면 힘도 분산되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럼 이제 한번 빠지면 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진화를 한 건데 덴처가 그런 경우죠. 전체가 하나의 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캐나인 유도가 큰 의미는 없죠. 그래도 사실 해보면 캐나인 유도가 좋아요. 왜냐면 얘기했듯이 벡터상 캐나인 유도가 되면 측방압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덴처일 경우에는 6번 출발에서 어느 정도 찍히는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할 때 주의할 점은 제가 교합 조정 해주세요 원장님들 얘기를 하고 가보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되게 환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센트릭도 깍 물어보세요 하면 환자들이 깍 무는지 안 무는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환자들은 깍 무세요라는 그 의미를 우리랑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거든요. 또 만약에 아파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서 왔는데 교합 조정 해주세요 했는데 아프니까 사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취를 아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아예 마취를 해야지 꽉꽉 씻게 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꽉꽉 안 씻는 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단계적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닿으니까 조금밖에 못 씹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 조정하고 나면 좀 더 세게 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깍깍 씹어보세요 해서 조정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깊게 물고 좀 더 깊게 물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저분 맨날 되게 막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깍깍 씹으세요, 깍깍 씹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겨도 보잖아요. 진짜 깍 씹었나 해서 깍 물어보세요 살짝 이렇게 당겨보는 거는 진짜 깍 씹었나 확인하는 거죠. 측방 가서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갈아보세요 하면 어떻게 갈아야 될지 모르니까 막 엉망으로 갈게 돼요. 그래서 저 보면 이를 무시고 윗니 아랫니가 가급적 떨어지지 않게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세게 뻐드득 소리 나게 갈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처음에 이제 갈아서 가장 심한 측방 간섭점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때는 더 깊게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게 갈아보세요. 더 세게 갈아보세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환자들한테도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측방 간섭에 대한 얘기들은 일단 한 거 같아요. 이해됐죠? 측방 유도. 아마 좀 내용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방 유도하고 그 바이트하고 얘기인데 오늘 전방 유도까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방 유도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전방 유도랑 그다음에 이제 바이트 체득하는 부분하고 같이 할게요. 오늘 내용이 여기에 지난 거랑 오늘 거랑 선생님들 참고하러 간단하게 미리 안 나눠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미리 나눠주면 오해만 선생님 정립돼서 강의 안 듣는다고 해서 오늘 내용 여기 정리됐고 다음번에 강의할 오늘 지난번에 한 거 이번에 한 거고 다음번에 이거 2개 할 거거든요. 한번 궁금하면 읽어봐도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좀 해줄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몇 가지 문장 생각해보기로 했죠. 이거에 대해서 한 개씩만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그럼 생각해봤나요? 네. 분명 누가 뭐 자진해서 먼저 해도 돼요.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편하게 몇 번인지 먼저 얘기해주고. 4번인데 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이건데 큰 영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다들 좀 작지만 다들 신경을 못 쓸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약간 스케일러 TV나 교합지 홀더가 자꾸 쌓이면 다들 신경을 잘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해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결국 돌려놔서 나중에는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작은 일부터 하려고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네. 훌륭하네요. 진짜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네? 진짜 해야 돼. 알았어. 박수 한 번 더. 네. 저는 9번이고요. 네. 그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의 인간관계는 생산적인 것이 된다. 생산적이라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단 하나의 타당한 정의이다. 라는 질문이었고요. 저는 하나의 팀원이라는 모두가 하나의 팀원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진료를 잘 마치고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선생님이 뭐 스케일링을 한다, 뭐 그동안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선생님은 다른 진료나 데스크를 볼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채워주면서 예를 들어서 다쌤이 제가 수술 들어간 데스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한 팀원이 되어서 모두가 같이 잘 맞추는 그런 거를 예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가장 좋은 이렇게 또 9번을 또 선택해서 아이쌤이 얘기를 해줬네요. 네. 정희쌤이 아, 네. 오늘 못 나와서 아, 저희 색깔 다음에 드리면 돼요. 네. 대리는 안 돼요. 여기 대리 수석 안 돼. 또 예. 네. 저는 2번이고요. 네. 모든 조직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 지식의 통합에 있다를 선택했고, 예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예로 크라운 프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크라운 프랩을 일단 원장님들이 마취를 하시고 크라운 프랩 하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치과의생사에 본 뜨고 임시치아를 만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 데스크 선생님들의 수납도 하고 주의사항 설명도 하고 다음 예약까지 잡아주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명만 더 해볼까요, 오늘? 아니, 오번. 네, 네.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기술 그리고 자신의 속해 있는 부서에 국한되어 있던 관심을 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한 관심으로 넓힐 수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와 기술 혹은 자신의 부서가 조직 전체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철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객 또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터인데 이들이야말로 그 조직에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이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모여 있고 같이 일을 하게 된 이유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A라는 환자가 퇴근하다가 넘어져서 이가 부러져서 왔을 때 치과는 퇴근할 시간이 닥쳤을 때 단순히 우리가 눈치 보고 시간을 따져볼 게 아니라 환자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공헌할 목표의 초점이 쉽게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환자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명이죠? 네. 한 명만 더 하고 도와주고 10개 다음 또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더 하고 나머지 5개는 가면 되겠고 한명 누구 해볼까요? 네. 저는 2번이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은 어떤 과학과 연결되었을 때에만 생산적이다. 이러한 사실이 왜 지식사회가 곧 조직사회인지를 설명해준다. 그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치의생과를 이제 3, 4년 배웠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 배운 지식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치주를 저희가 배웠는데 환자분들께 스캐닝 인공 치료를 해드리는 것과 치과에서 이제 일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생산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치과에 취직을 해서 이제 치과 의사와 치의생사 이제 데스크 진료팀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조직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숙제하셨으니까 다시 시상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좋았습니다. 네. 커플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드세요. 커피 한 잔 값이에요.